네, 박대기는 KBS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우려 정치적인 것들은 좀 알아봤는데 오늘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미칠 여파 박대기 기자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밤새 소식이 새로운 소식은 뭐가 있나요? 네, 특별한 소식은 아닌데요. 예.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현지 TV에 자국 TV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위험이 있다는 정보는 아직 없다라고. 가까운 시일 내는? 예, 자기들이 없다. 관측하기에는 러시아군의 아주 특이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나라 외교부도 어젯밤 늦게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인 우크라이나 남부, 동부, 북부 12개 주의 여행 경보를 3단계 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나와라, 빠져나와라 일단. 네.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 침공 징후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게? 일단 병력의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군의 이제 전투 태세로 좀 전환 이런 것들이야 되는데 예.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관측이 되는 게 없다라고 하고요. 또 반대로 영국 쪽에서는 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보셔야 될 게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말이잖아요. 그런데 3월 중순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 중순까지. 예, 왜냐하면 러시아의 특이한 기후 현상으로 라스푸티차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라스푸티차? 예. 라스푸티차? 예. 라스푸티차는 이제 비포장 도로가 러시아에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해빙기라든지 아니면은 장마철이 오면은 흙탕물로 바뀝니다. 흙탕길로 바뀌어가지고 자동차는 물론이요, 전차조차도 그 길을 통과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정도로 예. 질퍽질퍽거린다는 거죠. 실제로 예.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또 히틀러가 이제 러시아를 침략했을 때도 이 라스푸티차 현상 때문에 전차라든지 군인들이 돌격을 못해서 침공이 막아졌던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이번에는 반대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전차로 침공하려고 하면은 예. 길이 얼어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데 길이 녹기 시작하면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지금은 길이 있으니까 지금은 가능하고. 예, 그래서 길이 어는 기간이 1월 중순부터 예? 3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위기가 3월 중순 이후라면은 전쟁이 좀 물리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3월 중순까지는 이런 위기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간을 벌면서 외교적으로 해결되는 게 가장 최선일 텐데요. 네. 경제적인 영향이 지금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네, 벌써 유가가 들썩이고 있어. 지난밤에도 상당히 올랐는데 만약에 전쟁이 발생하거나 그런 도발 위험이 강해질수록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건 국제 유가 상승입니다. 그렇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에는 러시아 은행이 달러 결제를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러시아도 산유국이고 석유 수출국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달러 결제를 못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장애를 입게 되고요. 그렇죠. 전 세계 석유 가격이 뒤따라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 지금 러시아가 있죠. 예. 근데 가스 가격도 지금 유럽 쪽 가스 가격도 그렇고 우크라이나가 곡물 산지로 아주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네, 우크라이나는 세계 이제 밀 생산 5위이고요. 흑토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곡창지대이고요. 예. 러시아도 사실 곡창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밀 수출 1위 국가거든요.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014년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 세계 밀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또 이제 식량 가격도 폭등하고 덩달아서 사료 가격 이런 것도 오른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예. 이번에도 이제 식량 가격, 사료 가격,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천연가스 문제입니다. 러시아에서 독일 등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관이 여러 개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되는 노드 스트림 외에도 예. 야말 유럽관 도 있고 그다음에 브라더후드라고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는 관도 있습니다. 그런 관들 중에 일부가 이 전쟁 때문에 막히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나토를 괴롭히기 위해서 관을 잠그게 된다면은 이 유럽에서 쓰는 천연가스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좀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고요. 덩달아서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과 또 천연가스의 대체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가격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실제로 지난달에 러시아가 한 차례 그 가스관을 잠근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때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오던 LNG 운반선들이
180도 틀어가지고 다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예.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인도 쪽으로 접근하다가 다시 수에즈 운하를 도로 돌아가가지고 운하 통과 요금을 2번 내면서 유럽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세계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러시아도 자원보국이라서 원자재도 지금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알루미늄인데요. 알루미늄 백금 생산이 러시아가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니켈도 세계 3위, 구리는 세계 5위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원자재 산업 소재들입니다. 알루미늄 백금. 우리나라 제조업체들도 당연히 이런 원자재를 이용해서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달러로 결제하는 걸 막겠다. 이게 어떤 러시아에게 경제적으로 위협이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위협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러시아가 중국하고 지금 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쪽 결제 시스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위안화로 들어가 버린다? 예.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사이즈가 우리보다 한 1, 2위 정도 낮은 그런 경제 규모죠? 예. 우리랑 비슷한 그런 경제 규모인데. 1조 한 7천억 달러 정도, 8천억 달러 정도.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미국이 이런 경제 제재를 북한이나 이란 같은 좀 작은 국가를 상대로는 해본 적이 있는데 러시아처럼 이런 규모가 큰 국가로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과연 미국도 이 여파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러시아가 중국 쪽 결제 시스템을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이 경제 제재라는 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론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가까워져 버리고 화폐 관련해서도 그렇게 결제 시스템을 중국 위안화를 써버리면 미국으로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또 막아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어는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일단 8,500명에 대해서 일종의 소집령을 내려놓은 상황인데요. 지금 러시아가 배치한 병력이 13만 명입니다. 13만 대 8,500 그러면은 이제 10분의 1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고 현지에 인근 국가에 있는 나토 병력도 5,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병력상으로는 이 침공을 막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특히 미국이 파병을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쪽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옆 나라인 폴란드로 파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명확하게 이렇게 방어를 할 수준으로 미국이 도와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어떤 제재 방향은 있나요? 일단 그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화웨이식 규제 얘기도 나오는데요. 수출품을 규제하겠다. 수출품을? 예. 그래서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AI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해서 러시아를 좀 제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제품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같은 제품들이 러시아로 수출되는데 또 장애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쪽에 가전 많이 파는데 러시아 쪽에. 네. 우리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중국이 오히려 또 화웨이 같은 중국 제품들이 러시아에서는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사실 이제 러시아에서 경제적 밀월 관계가. 예,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삼성 스마트폰이 30%로 점유율 1위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유율이 낮춰지는 그런 효과라든지 또 우리나라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됩니다. 안 좋은데? 네. 예, 여러모로 안 좋은데 우리나라에. 예. 알겠습니다. 전쟁이 없어야죠. 예, 전쟁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박대기의 눈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만납니다.